좋습니다. 오늘 선거가 D-4일입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 선거 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취재를 하시냐고 매우 바쁘게 지내고 계시고 저도 현장에서만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기자 간담회는 처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가 시작되면서 이번 선거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아마 가장 국민들에게 핵심적인 판단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내란의 종식을 외쳐왔습니다. 사실 저희 당의 누구도 또 후보님께서도 이미 입장을 발표하셨지만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 탄핵의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손쉬운 프레임, 내란의 종식이라는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고자 했지만 어제 이낙연 전 민주당 출신의 국무총리께서 새미래민주당의 고문이시죠. 방송 연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엄과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로 이미 종료가 된 것이 있고 나머지는 법적 절차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는 정말 과거에 대한 심판이 중요할 것이냐 아니면 미래에 대한 선택이 중요할 것이냐의 선거에서 저는 미래에 대한 선택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미래에 대한 선택이라는 것은 결국 앞으로 향후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에 있어서의 기준은 역시 인성, 도덕성 그리고 능력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누차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성, 도덕성 그리고 능력 부분에 있어서 이 판단이 끝났다고 봅니다. 가짜와 진짜의 대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경기도지사로서의 도정의 성과는 아시다시피 GTX부터 시작해서 대기업의 유치, 판교 테크노밸리 혁신산업단지 유치에 이르기까지 이미 여러 가지 성과를 보여주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막판에 불거진 문제가 인성과 도덕성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아들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엊그저께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후보의 좀 진정 어린 사과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민주당의 태도는 한마디로 적반하장 후한무치의 태도였고 이제는 어제부터는 민주당의 모든 이 관련자들이 나와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의 진행 과정이지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허위 사실을 마구 유포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 이재명 아들 문제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상습 도박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음란 욕설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음란 욕설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상습 도박 문제는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707회에 걸쳐서 2억 3천만 원 정도가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그동안 밝힌 것은 3,900만 원 정도를 증여했다는 것으로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박 자금의 출처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재산 공개나 재산 등록에 있어서 허위 문제 여부 문제를 밝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SNS상의 음란 욕설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판결문에 보면은 이 범죄 일람표에 보면 이 음란 욕설은 2021년 10월 27일에 한 것입니다. 10월 27일 그리고 일단 여기에는 10월 27일에 게재한 것이 판결문에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 민주당에 하는 게 적반하장 후한무치라는 것이 첫 번째는 그저께는 전부 다 나와서 이준석 후보 보고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부적절한 것은 맞지만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이재명 후보 아들의 문제로 나왔다면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 적어도 이재명 후보 캠프 측이나 이재명 후보는 그 아들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먼저였을 겁니다. 사과했다면 저는 사실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사과했다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아들을 잘못 키운 내 부덕이다 이랬을 때 저희가 더 이상 이 문제 제기를 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준석 후보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당직자들이 나와서 이준석 후보의 잘못된 성비하 발언에 대해서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했는데 아니 원전에 대해서는 사과를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 요구를 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문제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자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 후보는 답변을 회피하고 여성 의원들은 그냥 그게 보통 있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워딩을 조금 이따가 정확하게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어제는 일제히 나와서 자 3년 전에 사과한 일입니다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3년 전에 그 민주당의 사이트에 써 있는 이 아들 잘못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를 찾아봤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카드 게임 사이트에 가입해서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 맞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물론 이 댓글이라든지 이런 게 카드게임 사이트에 들어간 것도 있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도박에 관한 것을 시작해서 얘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일단은 이 사죄 자체가 도박에 가는 거에 치중되어 있고 비록 사이트 글을 의미했다고 하더라도 작년 10월 말에 새롭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3년 전에 사과한 것으로 사과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마땅치 않다. 그리고 이렇다면 이 3년 전 사과로 괜찮다는 것과 새롭게 범죄 사실로 확정된 것은 분명히 다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3년 전 사과로 가름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고 오히려 허위 사실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일제히 나와서 사과했으니까 다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들에 대해서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지금 민주당 당직자들이 전부 다 이 2021년 사과로 가름하는 것은 새롭게 확정된 범죄 사실에 대한 사과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민주당 당직자들에게 대해서는 저는 허위사실 유포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성 의원들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민주당 친민주당 여성 관련 단체들도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피해 호소인이라고 박원순 시장 때 했던 그들의 행태를 다시 소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했던 여성 의원들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무런 일이 아닌지, 이런 발언도 아무런 일이 아닌지, 여러분들 아마 이 구체적인 발언을 입에 담기도 저는 어렵고 입에 담기도 쉽지 않지만 이것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2021년 사과와 2025년 지금의 현재는 분명히 2024년 판결로 인해서 달라졌기 때문에 2021년 사과로 가름하는 것은 동일 사실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성 의원들의 이러한 이 그때그때 다른 성의식 그리고 본인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로 판단하는 것. 이것은 피해 호소인을 기억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 의원들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저께까지만 해도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이준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맹비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있게 된 원전인 이재명 후보 아들의 발언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유시민 씨 발언입니다. 유시민 씨는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저는 유시민 씨의 어제의 발언, 한마디로 설란영 씨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발언을 보면서 이것은 단순한 여성 비하나 노동자 폄하를 넘어서 사실 동반자적 신뢰와 연대의 가치를 모욕한 것으로 봅니다. 동반자의 신뢰를 우열관계로 격화시킨 몰상실이고 부부 연대를 좌파식 권력욕으로 왜곡한 저열한 인식이라고 봅니다. 이게 바로 늘 진보의 성골 진골식 우월감과 차별의식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늘 권력을 잡으면 본인들은 특별한 분류라는 독선,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고, 그런 선민의식 속에서 그들이 가진 권력을 일종의 우리의 헌법 체계를 넘어서 제멋대로 휘두르는 그런 모습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 진보를 가장한 왜곡된 폭력적 성의식, 정말 구태입니다. 구태 중에 구태입니다. 유시민 씨의 이 발언에 대해서 유시민 씨 즉각 사과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노무현 재단의 정신이 적어도 이런 차별적 성의식 그리고 구태적 진보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후보에게 유시민 씨에게 사과를 요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 아마 같이 분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찐 노동자 출신 설란영 씨가 서울대 나온 김문수 후보랑 결혼을 했을 때 어땠을 것이다, 고양되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이게 유시민 씨가 늘 노무현 재단을 얘기하고 노무현 정신을 얘기한 유시민 씨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삐뚤어진 선민의식입니까? 얼마나 또 삐뚤어진 차별적 의식입니까? 그리고 나서는 지금 설란영 씨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의 말인데요. 설란영 씨, 저는 우리 후보자의 배우자가 아니라서 아이를 반듯하게 키웠습니다. 사회복지사인 따님 잘 키우신 거 잘 보시지 않겠습니까? 경기도지사 배우자 시절에 어떤 법카 카드 유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문제된 거 보셨습니까? 멀쩡한 교육받고 멀쩡한 가정을 이룬 변호사의 부인이 만든 가정과 전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 선거에서 마지막 인성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는 것은 후보자 아들의 음란 욕설이 후보자의 형수 욕설을 소환하는 것이고, 그리고 후보자의 형수 욕설을 넘어서 후보자 배우자도 유사한 욕설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우리 후보자의 부인을 폄훼하는 것, 정말 이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과 남성을 떠나서 모든 어떤 직업에 따른 이런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이런 것을 떠나서 모든 국민이 분노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반듯하게 우리 경기도지사, 국회의원으로서 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김문수 후보를 내조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청렴한 김문수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부부가 같은 의식을 공유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렴한 김문수에는 역시 청렴한 배우자 그리고 반듯한 배우자 설란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별적
차별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시민 씨는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이었다는 그 이력도 지워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망언에 대해서 어떤 말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 그들이 정말 진보이냐, 그들이 정말 평등을 얘기할 수 있느냐, 그들이 정말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짜와 진짜의 싸움이 됐다. 가짜 인권, 가짜 평등과 진짜 인권, 진짜 평등의 싸움이 됐다. 그리고 지금 이 민주당의 모든 행태, 결국은 이낙연 후보님 말씀대로 이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옹호하는 것은 결국 민주당의 비민주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 이재명 1인 괴물 독재 국가의 탄생을 예고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선관위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선관위 문제는 저는 그렇게 국민들께서 사실 선거 관리에 대한 의혹들이 많아서 선거 관리를 똑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선관위에 누차 요구했습니다. 저도 당에서도 당 차원에서도 누차 요구했는데 선관위는 어쩔 수 없는 조직인가 봅니다. 또다시 부실 관리로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불신을 초래하고 저는 그 국민들의 불신과 갈등이 선거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다른 국론 분열을 가져올까 봐 가져오지는 않을까 깊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선거 불복이니 이런 운동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어제까지를 당에서 좀 더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저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어제 당에서 선관위에 직접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도 더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이 한마디로 소쿠리 투표에 이어서 외출 투표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 소쿠리 투표에 이어서 외출 투표 그 밖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 숫자가 맞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오늘부터라도 더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 2021년 사과는요, 분명히 카드 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렸다고 돼 있고요. 2024년 범죄 일람표에 보면은 지금 세 번째 범죄 일람표 3번 보면 여성 노출 사진에 댓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카드 게임 사이트에 댓글을 올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별도의 별개의 사실이다. 그래서 이 2021년 사과로 2024년에 범죄 사실이 확정된 이 판결에 대한 사과는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즉각 사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것을 이재명 후보가 한 번 사과했다고 해서 이미 사과한 것이라고 한 것은 분명히 허위 사실이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의 아들 행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일제히 오히려 이준석 후보만 비판한 것 그리고 어제 나와서 거짓말로 이재명 후보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가 과연 후보 자격이 있느냐 정말 이재명 후보야말로 후보직을 사퇴해야 되는 그런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요구합니다. 네. 예? 검찰 공소장에 있던 예. 근데 그게 판결문 약식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약식 명령은요 판결문이 이거 그냥 공소장을 그냥 붙이고요 거기다 그냥 쓰는 겁니다. 예, 판결문을 새로 쓰지 않습니다. 약식 명령이라는 거는 그 공소장에 그냥 붙여서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도박이랑 댓글이랑 뭐가 안 되는지 모른다는 식으로 약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약식명령이라는 건 재판을 하지 않고 검찰이 공소장을 내서 약식명령이라고 붙여서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판결을 할 때 거기에 벌금 액수만 검찰이 그 기소할 때 벌금 얼마를 구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벌금을 좀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고 이거는 약식명령 사건이 아니라 재판을 정식으로 해야 된다 하고 생각할 땐 구공판이라는 걸 합니다. 또는 피고인이 나는 약식명령이 부당하니까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 하면 정식재판 청구를 해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판결문이 공소장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을 그대로 받았다는 것은 판사가 구공판으로 재판 절차로 회부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피고인도 역시 이것을 정식 재판으로 해달라고 청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약식명령으로 확정됐다는 것은 공소장에 붙어 있는 것이 그대로 판결문이라는 겁니다. 벌금 액수만 우리가 조정합니다. 그래서 판결문 자체가 그냥 공소장을 붙여서 나갑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전부 다 나와서 거짓말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찾아서 다 허위사실 유포로 우리가 고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선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진위를 밝힐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일사불란한 거짓말, 민주당 법조인들이 모르겠습니까? 약식명령 판결이 그 공소장 그대로 붙이는 거. 근데 나와서 지금 거짓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사불란하게. 그래서 정말 비민주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이재명이 2021년 사과로 이미 사과한 것이라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카드게임 사이트에 댓글을 올린 것만 사과를 했고 범죄 일람표에 분명히 보면 여기 여성 노출 사진의 댓글입니다. 그래서 이건 카드게임 사이트 댓글이 아닙니다. 그게 연예인 그거에 댓글 올린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그거라고 추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다른 얘기입니다. 2021년 사과, 2024년 사과는 다르다. 이것을 이미 사과한 것이라고 한 거는 허위사실 유포로 우리가 찾아내서 고발을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여성 의원들은 지금 말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피해 호소인 여성 의원들한테 비롯해서 민주당의 모든 여성 의원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공소장에 있는 금액 6억 3천인데 그게 모두 이제 불법 자금이 맞냐는 건 따져봐야 하지 않느냐. 지금 이 불법 자금이냐 여부에서 우리가 말하는 건 자금 형성의 출처입니다. 그러니까 도박 자금은 불법 자금이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박 자금이라는 건 도박에 쓰인 돈은 불법한 돈이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물어보는 것은 그 아들은 특별하게 재산세 그러니까 소득세 신고를 안 한 것으로 여태까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득세 신고액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액수가 작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 3천만 원이란 돈을 어디서 자신이 재산 형성을 해서 707회에 걸쳐서 도박 거기 게임 머니를 충전했는지 이것은 밝혀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재산 등록을 하거나 했을 때 제가 지금 이 재산 아마 이거 당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 재산 신고한 거 쭉 발표하지 않았나요? 증가한 거 발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뭐 변호사 비용 썼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재산을 2억 3천만 원이나 이재명 후보에게 아들에게 주기는 그러니까 이게 액수가 안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것이 3,900여만 원 정도로 표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 아들이 2억 3천만 원을 본인이 벌지 않았다면 증여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디서 형성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밝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한 것 아니냐. 그러면 불법적으로 증여했는데 증여를 숨기거나 아니면 본인이 어디서 이 불법적으로 소득 신고 없이 했는지 이 재산을 취득했는지 밝혀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전 투표율이 이제 옆에 치고 나왔고 그거를 어떻게 보셨는지가 현장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현장
아니요. 그 사전 투표가 역대 최대로 나온 거는 저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투표의 트렌드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지금 사전 투표율이 올라가요. 본 투표율이 하지 않습니다. 이 본 투표율은 약간 이 휴일의 개념으로 지금 자꾸 자리 잡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사전 투표일을 본 투표일하고 거의 같이 붙이거나 그래야지 이거는 투표에 있어서 우리가 법적으로 보장된 선거운동일을 보장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 우리가 총선은 13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선은 20일인가요? 21일인가? 이런데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4일의 선거운동이 더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어제 투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선거 취지하고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건 트렌드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사전투표 율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는 특별한 의미를 줄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하다 이런 의미를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현장 분위기가 분석 아니라 어제 오늘 김재. 현장 분위기 어제 제가 아마 유세를 가장 많이 다니고 현장에 가장 많이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국회에도 없는데 어제도 한 7군데 유세를 간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는 경동시장에 한번 시장 순방 유세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마이크를 켜고 유세를 하는 거는 대부분 우리를 좋아하는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명확한 민심을 얻기 어려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번개 유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순방 유세입니다. 제가 대부분은 이제 미리 알리는 유세를 하지만 제가 현장 유세, 그러니까 번개 유세를 가끔 하는데 지나가다가 멈추고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마지막에 유세가 끝났을 때는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그저께 보라매 공원 앞에서 유세를 했는데 보라매 공원이 지금 정원 박람회를 해서 유동인구가 많다고 해서 갔는데요. 뭐 제가 유세한다고 몇 번 고지하니까 이제 많이들 한 100여 명 모여서 듣는데 마지막에는 모두 공감하는 박수를 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경동시장을 어제 갔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와서 저한테 꼭 이겨달라는 분들, 정말 이 간절하다라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뭐 경동시장 유세를 보면서 바닥이 매우 바뀌고 있다. 굉장히 이재명의 민주당이 사실 본인은 뭐 조작 수사라 그러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기소되고 그리고 본인도 아직도 재판 중이고 그리고 법을 마구 바꾸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건 좀 상식적이지 않지 않나? 좀 무섭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선거가 과거에 대한 심판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신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제 저는 지역구 또 우리 시구의원들한테 보고를 받으면 현장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조금 선거가 쉽지 않은 우리가 이제 너무 우리 당이 제가 봐도 우리 당이 좀 심하게 이상한 모양을 보였죠. 그런데 결국 우리 후보에 대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 물어보셨죠? 단일화? 분석 단일화가 어제 요새는 아까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김재원 부실장이 라디오 소문에서 나와가지고 어제 저녁에 이준석 측에서 밤 9시 10시 만나자고 했었는데 후지기를 듣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준석 후보는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어젯밤에 접촉이 있었다. 하려고 했는데 이준석 연락이 와서 하려고 했으나 결국 못했다. 이준석 측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단일화는 어떻게 좀 저는 지금은 단일화를 이야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안타깝고 잘못된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큰 대의에 지금 큰 대의가 뭡니까? 이재명 민주당이 지난번 공천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비명 행사고 친명 뭐였지?
횡재 맞죠? 친명 횡재, 비명 행사로 공천을 다 그렇게 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재명의 민주당 완전히 1인 민주당이죠. 1인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이지 뭐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지금 다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누구도 예외 없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심지어 손학규 민주평화당인가요? 손학규 전 민주당 당대표도 오셨죠. 이낙연 전 총리는요, 사실은 굉장히 뭐 본인의 어떤 이 명분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정말 왜 민주당을 떠났을까요? 왜 오죽하면 민주당을 떠났겠습니까? 지금의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하고 다른 거죠. 지금의 민주당은 민주당의 이름만 빌었지 이재명 일당이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떠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에 반대하는 세력들, 그거는 뭐냐?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모두 파괴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들이 모두 함께 하는데 거기에 이준석 후보가 안 한다?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역사에 있어서 나중에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에서는 이제 단일화가 어려웠으니 투표를 통해서 이제 지지자들에게 뭐라든가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전략은 좀 어떻게 되는지 좀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준칙명 하잖아요. 준칙명.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절대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해지면 저는 이준석 후보를 찍는 표가 이 김문수 후보로,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김문수 후보로 옮겨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재명 후보 아들의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좀 투박함이 또 이준석 후보의 표를 김문수 후보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베네수엘라 얘기 우리 유세장에서 하는 거 좀 들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랑 너무 똑같은 형국으로 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베네수엘라를 보면 독재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반미로 미국 자본 다 쫓아내갖고 결국 원유는 있는데 지금 기름을 팔질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퓰리즘으로 돈 나눠주다가 쫄딱 망하고, 뭐 이재명 후보가 이미 10만 원씩 나눠준 것이 경기도 부채 1조 5천억 원 만들어갖고 사실상 3천억씩 지금 작년부터 갚고 있고, 이게 다 포퓰리즘의 폐해. 그것이 뭐 경기도 경제를 좋게 했다는 증거는 없고 폐해를 다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나서 베네수엘라가 2004년에 똑같아요. 32명으로 늘렸어요. 판사를. 32명으로 늘리니까 지금 늘리면서 그 전에 자기네가 대법관 8명 해임하고. 이게 지금 민주당이 공수처로 검찰 힘 빼고, 그 다음에 법원은 이렇게 해갖고 대법원은 시녀로 만들고, 그리고 말 잘 듣는 헌법재판소는 지금 이 대통령 되면 헌법재판관 바로 2명 임명할 수 있잖아요. 완전히 헌법재판소는 본인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헌법재판소 4심제로 만들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기존의 시스템을 다 파괴한다는 것. 베네수엘라가 얼마 전에 지방선거나 총선을 했는데요. 투표율이 20% 내외입니다. 왜? 투표해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저는 민주주의는 그렇게 조금씩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로 해도 되나? 아니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내가 말한 것처럼 이 청렴한 김문수는요, 설란영 여사가 같이 그 철학을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의 김문수의 이 설란영 여사가 기여한 부분이 저는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완전 여성은 부속품이다. 여성 팔자는 뒤로 박 팔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모든 여성들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여성 남성을 떠나서 남성들도 같이 분노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가족관하고는 너무 다르죠. 이 정도. 네. 감사합니다.
제가 빨리 가야지. 죄송합니다.